정치라는 거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고요. 반전 드라마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얼토당토한 상상력을 좀 발휘하자면, 예를 든다 하면은 김문수 장관이 지금 가장 지지도가 높은데 일단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네. 여러분들은 내가 강경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과거에 강경 좌파의 경험도 있었고 경기지사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 정책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중간층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네.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후보 단일화를 해서 무대를 띄우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이거는 지금 대선을 전제로 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탄핵된다라는 가정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과연 탄핵이 돼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 난지, 아니면 보기 불쾌하고 싫어도 유승민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이 뛰는 게 날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만나는 그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은 없지만 유승민과 화해하는 장면.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일부 잠룡들 사이에서는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냅니다. 조기 대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탄핵이 돼야지, 인용이 돼야지 조기 대선이 있지. 네. 탄핵 인용 안 되면 조기 대선이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조기에 사퇴하고 개헌 국면으로 간다는데, 콩으로 매주로 쏜다고 해도 윤석열 씨 말은 믿을 수가 없죠. 네. 그건 저는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요, 일단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가 불법 계엄이고 내란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어야 되는가, 네. 아니면 기각되어야 되는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권 잠룡들 역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수 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답답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함부로 움직이기가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는데 다들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보수층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지금 보수층마저 좀 분열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CG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한국갤럽이 이번 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각 당의 이제 신뢰도를 물어본 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거는 TK, PK,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높지 않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신뢰성이 매우 낮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걸 보면 보수층에서도 이미 약간의 균열이 지금 있는 상태, 보수층에서도 이 국힘 지도부에 대한, 아니면 이 국힘 대선 후보에 대한 약간의 분열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어쨌든 탄핵 선고가 가부가 결정이 돼야 이분들도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일부 잠룡들 사이에서는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냅니다. 조기 대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탄핵이 돼야지, 인용이 돼야지 조기 대선이 있지. 네. 탄핵 인용 안 되면 조기 대선이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조기에 사퇴하고 개헌 국면으로 간다는데, 콩으로 매주로 쏜다고 해도 윤석열 씨 말은 믿을 수가 없죠. 그건 네. 저는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요, 일단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가 불법 계엄이고 내란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어야 되는가, 네. 아니면 기각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또 분명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럼 윤석열이 탄핵이 선고가 된다면은, 인용이 된다면은 윤석열과 절연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랑 정당에서 벗어나려면 윤석열을 제명해야 돼요. 네. 제명해야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수표도 받고 싶고 중도표도 받고 싶고 하는 이런 하나의 좀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인간 말종이라고 칭하면서 지금 친한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홍 시장이 한 대표에 대한 견제로 봐야 합니까?
실제 지금 현재 여론 순위로 봐서는 한 전 대표가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경쟁력이 있는 편은 아닌데 네. 근데 왜 유독 굳이 그러실까요? 콕 집어서 한 대표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 캠페인 전략이나 아니면은 그 정치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은 보면은 포지티브한 어떤 그런 그 캠페인보다는 네거티브한 그런 선거 전략을 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항상 누군가가 이 공격이나 이렇게 해야 될 희생양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 사실 한동훈 외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 김문수 이 장관을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에서 아마 홍 시장 입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오 시장을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공격했던 이 유승민을 다시 또 공격해야 한다. 전번에 한번 그랬다가 호되게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만만하고 탄핵에 대한 찬반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본인의 어떤 그 탄핵의 정체성을 입장을 명확하게 대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대상으로 한동훈 대표를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정호겸 전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지지율 등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한 전 대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일까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 직후에 상당히 그 결기 있고 또 보수의 가치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그 행동 때문에 칭찬을 받다가 그 이후의 어떤 일련의 일관성이 없는 듯한 행동 때문에 상당히 그 보수 내부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 강성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거의 축출되는 듯한 그러한 그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수학적으로 보자면은 만약에 대선이 열리면 적어도 중도층까지 견인하기 위해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는 보수 정치인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논리로 보면 지금 대안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근데 막상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이 행보가 가시적으로 큰 인상을 아직까지 남기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탄핵 후에 대선에 또 어떤 영향을 가하려 할지 그런 것이 전부 지금 오픈 퀘스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데요. 아직 젊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나설 요량이라면은 그 결기와 절박함을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그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좀 길게 장기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기록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연 소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도 책을 내면서 지금 조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며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검찰 소환 얘기도 나오던데요. 명 씨 관련 논란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리지 답보 상태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탄핵 이후 계엄 이후 네. 지지율이 급상승한 반면에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에 답보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명태균 사건이 선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검찰에서 만약에 명 씨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속도를 낸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한동훈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동훈 전 장관을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간에 여권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면서 지금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면서 손발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친명계와 이른바 비명계 간의 화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제 당내 갈등은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도 많이 놀랐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대선을 향한 시각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벌이고 있는 내란 행위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급박함이 이제 우리 지지층 사이에 확 퍼졌기 때문에 저는 뭐 당분간 갈등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그중 와중에 이제 우리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단식 농성에 들어가서 좀 더 다른 주자들보다는 앞서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도부와 거의 뭐 호흡이 같아져 버렸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좀 축소됐고요. 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겨룰 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대권 주자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친명 또는 뭐 비명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른바 이제 우리가 개를 붙였습니다만은 개파 갈등이라든가 또는 세력 갈등, 지지율의 갈등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개인의 어떤 갈등 수준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네. 네. 홍 소장님, 대권 주자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보수 잠룡 5명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지금 여야 지지율이 비슷한 가운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경쟁 과정에서 먼저 뛰어나갈 수 있었던 그런 위치죠. 지난 대선에 이미 출발 한번 했고 그런 상황이 되고 야당 후보로서 차기 대선에 먼저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선점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인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 시점에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여당 윤석열 대표 여당 후보들은 손발이 묶여 있거나 방어 수세적인 입장인 반면 이재명 대표는 공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경쟁에서 방어보다는 공세가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그 경선 구조를 놓고 본다면 사실상 경선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프리패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심보다도 민심을 보고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경쟁자들은 경선을 해야 되니까 민심보다는 당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탄핵 이슈가 많이 줄어들고 이 여당 후보도 경선 국면을 지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누리는 이런 그 유리한 점이 해소가 되면은 아마 지지율이 줄어들고 우리가 보통 1대1로 구도를 이야기하면 역시 또 이번 대선도 50대 50이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정우김 전 의원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일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와 견줄 보수 잠룡은 어느 후보가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현재 어쨌든 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위로 나오고 있던데요. 그 조사 내용만 가지고 이제 잠룡이 그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도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정치라는 거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고요. 반전 드라마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얼토당토한 상상력을 좀 발휘하자면 예를 든다면은 김문수 장관이 지금 가장 지지도가 높은데 일단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네. 여러분들은 내가 강경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과거에 강경 좌파의 경험도 있었고 경기지사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중간층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네.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후보 단일화를 해서 무대를 띄우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이거는 지금 대선을 전제로 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탄핵된다라는 가정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과연 탄핵이 돼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 난지 아니면 보기 불쾌하고 싫어도 유승민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이 뛰는 게 날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을 만나는 그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은 없지만 유승민과 화해하는 장면, 뭐 이런 식의 적어도 보수 지지층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그런 드라마라도 써야 된다. 그 네.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법 선고에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또 상황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고 만약에 이런 산수처럼 주어진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에게는 거의 지금 희망이 없는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김미연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권 후보 보수 잠룡 중에서는 어느 분이 유리할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김문수 장관이 가장 유력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후보들은 지금 명태균이라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상황 변수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써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문수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중도를 소구할 수 있을까? 이분 캐릭터로 중도를 소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김문수 장관이 그래도 중도 유권자들을 끌어올 힘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운동 출신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운영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중도층을 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무김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돼도 윤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대선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 네. 그 신박함, 그다음에 신선미, 깊은 인상, 탄핵의 강을 넘자라고 대구에 가서 그 호소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 같은 것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지 못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3의 젊은 대안 카드가 뜨지 않는 이유는 아마 본인이라든지 본인의 그 당과 관련한 당 운영과 관련한 지금 내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한국 정치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지금 뭐 대통령이 돼도 윤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나 일단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고민할까 지금은 별로 그렇게 별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